너무 애쓰지 마라. 자식과의 갈등. 많은 어머니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자식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결국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길입니다. 오늘의 증문즉설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20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 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하는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거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내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정입학 부정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사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직하는데 그걸 부처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오면 잘난 척하고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시키고 정을 끊으려 다짐해보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듣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그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토라집니다. 가볍게 이야기해 보세요. 꽃이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잎을 보면 되는 것처럼 무심히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